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연극영화과 실기 내용을 보면 자유연기 특기, 제시대사 특기, 혹은 뭐 제시대사 자유연기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 제시대사, 당일대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제시대사가 실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는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제시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일대사, 제시대사니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부터 한번 볼게요. 첫째, 내가 나오죠. 나는 비어트입니다. 그죠? 비어트. 그리고 두 번째로 할머니, 그리고 마틸다.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대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 세 명이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지문을 보니까 틸리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에 등장하는 인물,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5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닙니다. 먼저 이 틸리를 보면 이 작품의 작가가 미국 작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애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 마틸다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틸리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려져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마틸다가 틸리라는 그 애칭으로 불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지문을 나의 관점, 비어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엄마는 당연히 비어트의 엄마가 될 텐데 사실은 작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엄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틸리가 딸이고 내가 비어트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딸이 먼저 웃고 엄마, 내가 같이 이제 함께 웃는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틸리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까르르 웃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까르르는 여자아이가 웃는 모습 혹은 어린아이들이 웃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까르르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틸리는 지금 어린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제가 이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정말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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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이 까르르가 어떤 의미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누구인가, 비어트는 누구인가 이 대사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황색으로 밑줄 쳐진 이 말들은 굉장히 따뜻해요.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늘색으로 밑줄 쳐진 이 말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또 할머니한테 좀 거칠게 막대하고 있죠.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성격이. 그렇죠? 게다가 지금 딸과 함께 딸 앞에서 지금 할머니를 놀리고 있어요.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딸 앞에서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그 할머님 다음에 쉼표를 만들어 넣으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쉼표를 만들어 넣었다면 여러분 잘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쉼표가 필요해요. 근데 빠져 있는 거죠. 이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대사에 있는 그 문장 부호와 맞지가 않다. 그러면 그 문장 부호 조금씩 바꿔도 됩니다. 물론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 안에서. 네, 아셨죠? 어쨌든 비어트는 이 틸리가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아주 개구지게 심하게 장난을 친 거예요. 할머니를 놀린 거죠. 그러니까 틸리는 할머니의 모습 때문에 웃었다기보다는 엄마의 어떤 모습 때문에 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저님이 대령하셨소 요 대사에서 좀 웃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행동적인 거? 아니면 대사적인 거? 저는 대사적인 걸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선택을 할지 여러분 분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이 비어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맨 마지막에 지금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의 딸을 흉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딸 앞에서 지금 할머니의 딸을 흉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봤어야 됐대요. 와, 비어트 일반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할 때 캐릭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연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 비어트에 대한 건 알아봤고요. 알아보면서 틸리, 마틸다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화상이 커튼을 밀고 나오니 이 밀고 나온다라는 대사를 보면
할머니가 굉장히 힘차게 거칠게 이제 커튼을 제치고 이제 탁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비어트의 이제 표현일 뿐이고, 이 할머니에 대한 건 그 아래 대사를 보면 할머니 수저를 깜빡 잊어버리다니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할머니는 먹는 것조차, 먹을 때 필요한 수저조차 본인이 챙길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그 정도로 병약한 상태다. 자, 그 아래 지금 비어트는 일주일에 $50를 받고 이 할머니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봉사나 마찬가지다 하는데, 이 무료 봉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간병을 하고 있는 거죠. 간병 $50를 받고. 그러니까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예요, 이 할머니는. 자, 그 아래 대사를 보면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비어트는 지금 할머니를 맡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어찌됐든 이 할머니를 그 할머니의 딸이 끌고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끌고 오는 꼴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휠체어를 타고 오고 있거나,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오고 있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힘들게 지팡이 짚고 이제 걷는 할머니를 옆에서 힘들게 이제 부축하는 모습,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할머니는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머니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이런 험담들을 할머니 앞에서 하는데 이 할머니를 보살필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50씩 받으면서?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정한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표정으로 속이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귀가 먹었으니까 할머니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든 할머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표정을 보고 웃고 있으면 나에게 지금 친절한 거다. 또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나에게 지금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할머니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비어트 입장에서는 말이 아닌 표정으로 이제 할머니를 속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부분은 비어트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한테 굉장히 친절한 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가운데 대사는 이게 할머니를 보고할 대사가 아니라면 사실은 웃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할머니를 보고할 거라면 여기도 역시 억지로 웃으며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할멈이라고 할멈을 부르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보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는 대사로 그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이 표정으로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여기는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장난치는 부분이니까 장난이 이 마음속에 있으니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장난기 가득한 표정, 아주 그냥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사를 할 거고요. 대사가 끝난 다음에는 틸리가 이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 후에 엄마도 같이 아주 그냥 왁자지껄하게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겠죠. 이 하늘색 밑줄 친 부분은 할머니의 시선 앞에 있을 때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되고 할머니의 시선 밖에 있을 때는 웃지 않아도 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줬던 그 대사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늘색 부분을 다 주황색 부분으로 바꿔서 할머니의 시선 안에 들어와서 할머니에게 억지 미소를 짓는 걸로 다 바꿔주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웃기만 하는 게 되니까 이 장면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억지로 웃으며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져 나오며 또 어떤 부분은 진솔하게 나의 감정 그대로 불평불만을 드러내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줘가면서 연기를 해야 이 장면 자체가 살아나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혹시 빼먹고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상 밑에 해설에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세요. 또 여러분 중에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찍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꼼꼼히 보고
코멘트 달아서 여러분에게 답장할게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